네, 정부가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도입하기 어렵다라고 입장을 표명했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언젠가는 이 금융수업 종합과세가 지금의 2천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기준이 내려가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이제 확정이 됐고 시행 시기만 이제 남았을 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앞으로 금융수업 종합과세가 강화될 테니 이제 그에 대한 사전 준비를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데요. 아무래도 자산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포트폴리오라든가 이런 투자 면에서도 여러 가지 방향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이할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할라 기자. 전반적으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자 소득을 낮출 수 있는 때문에 다양한 비과세 상품들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 ISA와 개인형 퇴직연금 IRP, 그리고 저축성 보험 등이 대표적인데요. ISA는 한 계좌에 예금과 펀드, 증권 등 다양한 형태의 상품을 담아서 관리할 수 있잖아요. 일반 가입자들은 금융소득의 200만 원까지 또 서민형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올해 말까지만 ISA 같은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하니까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IRP도 연금 저축과 합산해서 최대 연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는 기타 소득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가입하실 때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연금저축 등 저축성 보험 역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가입 후에 10년 동안 상품을 유지할 경우에 1인당 최대 1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이나 투자 상품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금 구체적으로 뭐라고들 그럽니까 전문가들은? 네, 정기 예적금 등 일시적으로 이 금융소득이 오를 수 있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요. 만기를 짧게 가져가는 등 이 지급 기간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주식이나 세금이 거의 없는 주식형 펀드, 그리고 해외 주식이나 상장지수 펀드에도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아시다시피 주식 같은 경우에는 소액주주의 경우에 약 0.3%의 주식 거래세와 또 수수료 외에는 별도의 세금 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죠. 또 만약에 이렇게 금융소득을 임의적으로 과세 기준까지 낮추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자산을 증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한데요. 전문가 얘기 함께 들어보시죠. 네. 왜냐하면 성인 자녀가 우리가 5천만 원까지 비과세잖아요. 증여세가 없이 줄 수 있는 한도잖아요. 배우자 6억이고 그래서 한쪽에 너무 많이 몰려있다라고 하면 증여를 해버리는 거죠. 유의할 점도 있겠죠? 네, 주식이나 펀드 상품의 경우에는 보통 중위험 또 혹은 고위험군의 상품들이 많기 때문에 이자 소득을 줄이려다가 오히려 손실을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ELS나 해외 펀드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자 수익이 종종 1,000만 원을 넘어가기 때문에 과세 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어서 환매하시기 전에 꼼꼼하게 살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